안녕하세요. 백만불 미스테리 레츠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산 안경공장 학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BC 심야괴담회에서 2번씩이나 소개되어 화제가 된 안경공장. 사실 이곳은 한국 역사적으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6.25 전쟁 기간 중 대한민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통칭 경산 안경공장 학살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사건은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1988년 해당 현장 안경공장 국제광학 건물이 폐업 후 공포체험 장소로 유명해지면서 알려지게 된 이름이죠. 일제시대였던 1913년에서 1926년에 경산에서 발견되어 당시에는 춘길 광산이었는데 1937년 6월 26일 일본 광업인 니노미야 다이조가 고국 광산이라고 개명한 후 광업 허가 14,403호로 등록하여 일본 육군 직영하에 개발한 다음 금과 은을 채굴하게 되는데요. 1940년에 이르러 금과 은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코발트 검출법이 발명되었고 코발트 광맥이 발견되면서 1942년 군사용 코발트가 주 생산물이 됩니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국내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폐광이 되고 이때 일본이 지어두었던 건물이 이후에도 남아있어 폐건물이 되게 됩니다. 이후 6.25 전쟁 기간 중 해당 폐광에서 보도연맹 회원들을 학살하였는데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학살은 1950년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도연맹이란 남한 내의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 과거 좌익에 몸을 담았다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라고 합니다. 해당 장소의 위치는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652번지이며 실제 광산은 683-1번지입니다. 대구에서는 약 20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이며 약 486m 정도의 백자산이 있고 주변에는 도움요양병원과 골프장, 대구 한의대 그리고 대구 미래대학교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교가 되었습니다. 입구에는 2013년 평산동 역사체험 관광지로 조성된 위령공원과 탑, 관람데크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동굴의 구조, 즉 갱도의 구조는 수평과 수직 갱도가 있습니다. 제1수평굴, 제2수평굴과 제1수직굴, 제2수직굴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 수평 갱도는 총 5개가 있고 광산의 내부 구조 자료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직갱도는 수평갱도에서 채굴한 코발트를 굴 밖으로 나르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갱도라는 말은 광산에서 사람이 드나들며 광석 또는 자재를 나르거나 바람을 통하게 하는 통로라고 합니다. 흔히 게임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광산 내부의 철로 등을 갱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은 6.25 사변을 겪으면서 무의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죠. 대구형무소 그리고 부산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 회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1960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제4대 국회 양민 학살 특위 조사에 따르면 대구 형무소 재소자 1,402명이 7월에 학살되었고 대구에서 부산 형무소로 이감된 것으로 기록된 1,404명 중 1,172명의 명단이 부산 재소자 명단에 나오지 않아 해당 인원들도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10대에서 50대로 분류되었으나 20대, 30대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도연맹원들이라고 하는데요.
저 역시 공산당을 혐오하며 북한을 주 적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당시에 좌익 활동을 했던 기록만 있다면 가차없이 잡아가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문명이 발달하여 전산이 있던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문서화된 기록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미 나는 그들과 손절을 하였는데 군과 경찰은 서류상의 기록만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억울한 사람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진성 공산주의자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살해했던 기록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방법 또한 너무나도 잔혹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일렬로 세워놓고 가장 마지막 사람 뒤에는 큰 구덩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구덩이 앞에 있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게 만들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나머지 사람들까지 같이 구덩이로 딸려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총을 맞고도 살아남아 있을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붓고 불까지 붙이는 등 산채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합니다. 산채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갔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시작된 전쟁, 그 끝은 참혹한 역사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후 1960년 6월 유족회를 결성하였으나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강제 해산되었는데 새마을 운동의 시행됨에 따라 제2 수평굴의 입구를 농업용수를 위해 콘크리트 수중보로 막아 폐쇄시켰으나 제1 수평굴의 입구는 뼈가 나오는 동굴이라며 주변 대학생들로 하여금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 쓰이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인 2002년까지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출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 2016년 11월 제2 수평굴 근처에 비를 세우고 위령탑과 주변 시설이 정비되었습니다. 이후 입구는 철문으로 폐쇄하고 CCTV를 설치하여 일반인 출입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 안경공장이라는 에피소드로 심야괴담회에 소개가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죠. 단순히 공포체험을 하기 위한 장소로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과거가 있는 장소이니만큼 섣부른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CCTV까지 설치되어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는 여러가지 매체가 있으니 해당 매체를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출입금지 구역이니까요. 백만불 미스터리 레츠 아빠였습니다.